안녕하세요. 이지훈쌤의 개념원리 인강 200% 활용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강을 듣는데 그 도움을 잘 못 받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강으로 실패한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그 이지훈쌤의 개념원리 인강 200% 활용하기를 정확하게 매뉴얼을 알고 간다면 100%가 아니라 깜짝 놀랄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0만이 선택했습니다. 개념원리 인강을 50만이 선택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입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인강 200% 활용하기 매뉴얼을 갖고 왔습니다. 딱 4가지인데요. 그래서 요 하나의 선물 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요 속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수학 만점이 들어 있습니다. 드릴게요. 일단 받으십시오. 대신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선물을 딱 받았어.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만점의 선물을 받으려면 여기 있는 매듭을 푸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얽혀있는 매듭을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듭을 풀었어. 이게 딱 이 매듭을 풀었어. 그럼 바로 보입니까? 단단하게 싸고 있는 이 벽을 허무셔야 됩니다. 이 상자를 허무셔야 돼. 그래야 이 속에 들어있는 수학 만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 2가지. 수학에 얽혀있는 매듭을 풀어라. 2번째는 이 벽을 허물어라. 그걸 선생님이 도와드립니다. 정확한 방향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원리 인강 200%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딱 몇 가지? 4가지입니다. 4단계인데요. 그 첫 번째가 완강 계획을 잡는 겁니다. 계획 없이 효과 없습니다. 반드시 뭔가 시작할 때는요.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완강 계획. 2번째는 뭐냐면 개념학습입니다. 또 개념 하는데 도대체 인강을 가지고 어떻게 개념학습을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립니다. 0.1% 학생들의 공부 방법입니다. 서울대 2,000명의 공부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조사한 선생님이 그 수학 교육 석사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습법 강연을 했습니다. 서울 전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전 지역 200개 학교를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학습법이 있습니다. 필수 확인 체크. 요 부분까지 어디까지가 개념인가 따져 드립니다. 3번째는 뭐냐면 연습 실력 유형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 실력 업 문제, 개념원리 뒤에 있는 것을 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RPM의 유형 문제를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리고 몇 번 풀어야 될까요?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명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이렇게 하고 반복학습입니다. 반복학습은 왜 필요한가요? 그리고 어떻게 반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끝까지 가장 중요한 게 이 4번째 반복학습에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선물 상자 안에 있는 수학 만점을 꺼내려면 수학의 매듭을 푸셔야 되겠고 벽을 허무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향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강 계획입니다. 완강 계획 보시면 개념원리 수학상 이해를 갖고 왔습니다. 이 교재를 딱 보시면 선생님이 이제 강의했던 그 PT 내용이에요. 선생님 강의는 이렇게 PT로 합니다. 이제 차례를 봅니다. 목차학습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에 1단원 다항식, 2단원 방정식과 부동식, 3단원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학상은요. 나머지 수학5나 수학2도 다 보통 3단원, 4단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샘플을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항식 대단원이죠. 중단원, 다항식의 연산, 항상식과 나머지 인수분해 3개의 중단원이 있겠고 소단원 5개, 또 5개, 10개의 소단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겠고 그 다음 2단원 쭉 중단원 5개가 있고 소단원 한 25개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3단원 도형의 방정식 중단원 4개가 있겠고 소단원 한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쭉 보십시오. 선생님 매 시간마다 이걸 보여드립니다. 목차 학습법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배우고 있고 어떻게 이 수학상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완강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강의 리스트를 보면 선생님 홈페이지 들어와서 수학상 강의 리스트를 딱 보면 이렇게 쭉 1강부터 쭉 강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교과서 그 개념원리 기본서 내용대로 쭉 갔을 겁니다. 근데 살짝 달라요. 이걸 분석해 보면 123강입니다. 끼악! 하루에 한 강씩 하면 123일이 걸려. 넉 달이 더 걸려. 이거 언제 해야지? 기절할 겁니다. 근데 인강은요. 이거 확인 체크, 연습, 실력,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문제 푸는 것은요. 이것은 여러분이 푸는 거지 선생님 풀어주는 게 선생님 풀이를 듣는 게 아니에요. 분석해 보면 개념만 따져보면 48강입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가 75강이에요. 거의 2배가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풀이는 듣는 게 아니에요. 틀리는 것만, 내가 모르는 것만, 해설지를 봐도 모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고지 들어야 될 강의는 이 개념 강의 48강이다. 그러면 하루에 개념 2개씩 한다라면 바로 24일이면 끝납니다. 24일 완성입니다. 한 달이 안 돼요. 그 24일 개념 듣고 그 개념에 따른 문제만 푸시면 됩니다. 결국 계획을 잡을 때, 완강 계획을 잡을 때 한 달로 잡으십시오. 방학 한 달이면 딱 됩니다. 24일로 잡으십시오. 그래서 개념 48강, 하루에 개념 2강씩 문제 풀이까지 한다면 확인 체크 필수 예제, 그 다음에 연습 실력까지 푼다라면, 거기에 더불어 방학 때는 RPM, 유형사까지 푼다라면 24일이면 됩니다. 딱 24일 완성. 그리고 한 달 계획 잡으십시오. 아셨죠? 근데 내가 좀 공부 좀 해. 중학교 때 올 A야. 공부 좀 해. 수학 좀 너무 많이 했어. 그럼 나 이것도 한 번 또 나갔어. 선행 나갔어. 2번째 배우고 싶어. 그러면 3강씩 들어요. 그러면 16일 보름이면 끝나요. 4강씩 들으면 12일이면 끝나요. 그건 자기에 맞춰서 가십시오. 근데 보통적으로 이렇다 이거죠. 보통적으로. 나는 아예 수학 생초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8일. 하루에 한 개의 개념만 잡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살짝 조절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중위권 기준입니다. 중상위권 기준이에요. 중위권, 중상위권. 됐죠? 그리고 이렇게 한 달 계획을 잡았어. 그러면 내가 8월 1일 날 시작했어. 그럼 8월 30일 완성하겠다. 그것을 모든 친구들한테 공표하십시오. 이게 하나의 팁인데 수강평에 쓸 것. 내가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끝내겠다. 아니면 7월 1일에 시작했어. 7월 31일 날 끝내겠다. 방학 때. 9월 달에 시작했어. 학기 중이면 조금 더 걸리겠죠. 한 2달 잡으십시오. 학기 중에는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이렇게 2달. 이렇게. 9월 달에 시작했으면 10월 11일 10월 말에 끝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선생님이 보면 학생 한 번 다짐한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수강평 작성을 하십시오. 수강평에다가 나의 완강표를 쓰십시오. 이렇게 쓰십시오. 쓰면 놀라운 효과가 발생합니다. 완강 확률이 95% 이상이 됩니다. 근데 안 쓰고 마음으로 내가 완강하겠어. 끝까지 가겠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 작심 3일이 돼요. 그래서 완강할 확률이 5% 미만이 됩니다. 완강 못할 확률이 95% 이상이 되는 거예요. 쓰시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굳은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반드시 수강평이 작성하는데 이런 수강평 나 조은서는 9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끝내겠다라고 그냥 끝 하면 선생님이 좀 서운해요. 왜요? 어차피 수강평 쓰는 거 여기에다가 너무 지훈쌤 너무 잘 가르치고 듣다가 개념을 까먹으면 미리 알아서 다 설명 너무 좋아요. 이런 멘트 하나 써주시면 선생님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냥 너무 삭막하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 더 써주는 센스. 그죠? 그래서 수강평에 반드시 작성하십시오. 완강 다짐, 완강 목표. 나 이지훈은 몇 월 며칠까지 완성하겠다. 그러면 완강 확률 95%. 완강만 하면 무조건 수학은요 잡습니다. 고등수학은 잡아요. 여러분이 하다가 멈춰서 효과가 없는 거지 완강하잖아요. 무조건 여러분 2등급 이상 나옵니다. 보장할게요. 2등급 이상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 완강 계획을 잡아라. 됐나요? 자, 2번째 갑니다. 개념학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2번째 개념학습입니다. 너무 중요한데 도대체 개념 잡아라. 도대체 개념은 도대체 뭔데?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지 개념 관리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지 개념 관리해서 개념원리 기본서의 모든 개념을 정리를 딱 해주는데 먼저 곱셈 공식을 갖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곱셈 공식이 10가지가 있는데요. 중학교 때 5가지를 배우고 고등학교 때 5가지를 배웁니다. 근데 선생님의 수업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중학교 내용 뿌리를 찾아줍니다. 뿌리, 중학교 뿌리부터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 빈칸 테스트로 갑니다. 여러분들 테스트예요. 이렇게. 이건 뭐지? 불러봐. 테스트합니다. 실제 수업 내용이에요. PT 내용입니다. 이렇게 수업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으면 아는 거고 못 따라하면 선생님이 이걸 증명 다시 해줍니다.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구조 잡아줍니다. 그리고 개념을 기본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선생님이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개념을 잡아줘요. 곱셈 공식의 기본적인 거. 두 번째, 또 풀어줍니다. 이 공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공식 합차 공식이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a제곱 빼기 b제곱. 그죠?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고 문제 또 풀어줍니다. 중학교 개념을 잡아줘요. 이것도 응용되는 문제를 또 풀어줍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세 번째, 이거 알고 있잖아요. 막 휘파람이 나와요. 재밌어. 왜? 중학교 때 했던 걸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념을 다시 잡아줍니다. 구조를 분석해줘요. 곱셈 공식은 인수 곱하기 인수를 하나의 다항식으로 전개시키는 거 아닙니까?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전개시키는 게 곱셈 공식인데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연습을 시켜드립니다. 네 번째, 이것도 중학교 내용 아닙니까?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내용입니다.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이것을 전개시켜서 공식을 딱 만들어줘요. 유도시켜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를 개념을 익히기. 세 문제를 선생님이 직접 다 풀어줍니다. 그냥 들으세요. 선생님이 풀어준 것을 저 공식을 방금 전에 배웠던 공식을 이 문제에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플러스 1 때는 이렇고 마이너스 1 이렇고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들으세요. 그냥. 그렇군. 들으세요. 그냥 이 공식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2ca 이렇게 배울 겁니다. 이미 배웠던 학생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개를 시켜주고 유도를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개념을 익히기. 또 문제를 그대로 풀어줘요. 살짝 마이너스가 들어갔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또 보여줍니다. 들으세요. 저 공식을 저렇게 전개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구나. 들으세요. 개념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개념에 빠져드는 거예요. 계속. 이것도 개념이야. 전개, 공식 왜 이렇게 되는지 보여드립니다. 증명 다 해드려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념을 익히기 문제 풀어줍니다. 유사한 문제 계속 풀어줘요. 공식을 저렇게 적용. 여기까지가 개념이에요. 그냥 공식만 외웠다고 해서 개념이 잡히는 게 아니야. 그 공식을 문제 속에 익히기. 개념을 익히기야. 익혀야 돼. 어떻게 적용되는지 봐야 돼. 그리고 여덟 번째, 이런 공식들 쭉 이렇게 이제 또 보여줍니다. 아홉 번째, 쭉 이거 또 다 보여줘요. 복잡하잖아요. 이거 보여줍니다. 또 공식 적용시켜줘요. 이런 훈련을 계속 시켜줍니다. 선생님이 다 해드려요. 그냥 끄덕끄덕 쫓아오시면 됩니다. 해줘요. 이거 쫙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싹 했습니다. 여기 다 한 상태에서 필수 예제를 딱 풉니다. 여기까지 다 했으면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 되면 좋아 이제 너무 힘들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하버드 캠퍼스잖아요. 도서관이잖아요. 명언 30개 중에서 명언을 딱 보여줍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런 명언들. 그래서 모든 선생님의 개념 강의에는 명언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딱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갑자기 공부할 수 있는 의욕이 다시 솟아 힘내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필수 예제를 딱 풀어줍니다. 필수 예제는 지금까지 배웠던 10가지 공식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중에 고등학교 과정 다 들어가 있어. 이렇게 이제 복합 꾸러미로 만들어놨어. 선생님이 다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싹 다 풀어줘요. 7문제 다 풀어줍니다. 한 문제도 안 빼고 다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공식을 다시 한번 써줘요. 이 공식은 이게 적용되고 이 공식은 이게 적용된 거고 다시 반복시켜줍니다. 그럼 아까 반복했죠? 따라했죠? 이것도 선생님이 또 따라해줍니다. 또 반복시켜줍니다. 여기까지 딱 멈춰 이제.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해준 거야. 개념 잡아준 거야. 그럼 그 밑에 그 교재 밑에 뭐가 있냐면 확인 체크가 있어. 확인 체크. 비슷한 유형의 확인 체크가 있다고. 이렇게 있다고. 이것은 여러분이 풀어. 선생님이 풀어준 거야. 선생님이 풀어준 것은 필수 예제까지. 다 풀어줘. 이렇게 푸는 거야 방향 잡아줘. 그러면 확인 체크가 있다고. 이걸 여러분이 이제 푸는 거야. 멈추고 어떻게. 이것만 푸는 게 아니라 확인 체크 바로 덤비는 게 아니라 아까 풀어줬던 공식을 다시 한번 쭉 훑어.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 배웠던 공식들을 교재에 있는 공식을 다 훑어. 그리고 선생님이 풀어줬던 개념을 익히기 있잖아요. 그걸 선생님이 풀어준 거잖아. 여러분이 푼 게 아니잖아. 내 손으로 다시 풀어. 그 공식에 맞춰서. 내 손으로 풀어. 어디에다가? 프리노트에다가. 책에다 풀지 마세요. 프리노트에다 풀어. 이렇게. 이 필수 예제도 쭉 풀고 다시 7문제 싹 풀어. 풀어서 책 뒤에 보면 빠른 정답 체크가 있어. 보고 필수 예제 밑에 답이 있잖아. 그럼 이건
맞춰봐. 맞고 틀리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다시 풀어. 누가? 내가. 선생님이 풀어줬잖아요. 그건 내가 푼 거지. 선생님이 푼 거지 니들이 푼 게 아니잖아. 내 손으로 다시 풀어. 그래서 확인을 하란 말이죠. 됐죠? 여기까지가 개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적용을 내 손으로 느껴보라고. 알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확인 체크. 이건 바로 테스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복습이에요. 이 문제. 풀어. 그 다음에 또 풀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공식들 정리돼서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또 풀어. 내 손으로 확인하란 말이지. 내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란 말이지. 풀어. 이렇게. 풀어서 뒤에 빠른 정답 체크가 있어. 이건 답이 뒤에 있잖아요. 그럼 이건 틀렸으면 그어. 응? 답이 틀렸잖아 보면. 그러면 왜 틀렸는지 내 풀이를 보잖아요. 보고 틀린 부분을 수정을 해.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풀어. 그래서 처음에 바로 맞았으면 동글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풀었어. 또 틀렸어. 에이 또 틀렸네. 그리고 그럼 두 번 틀렸어. 그러면 또 봐. 그러면 또 맞았어. 그럼 맞은 거야. 세 번 만에 맞춘 거야. 그리고 틀렸어.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러면 또 틀린 거야. 세 번 풀었잖아. 그때 해설지를 봐. 그때 해설지를 봐. 근데 해설지를 봐도 모르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땐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들어. 그때 들어서 맞췄으면 동글뱅이. 그래서 이 한 문제가 한 번에 맞췄네, 두 번에 맞췄네, 세 번에 맞췄네, 이것들이 딱 표현되는 겁니다. 나중에 시험 볼 때 뭐만 풀면 돼? 이렇게 한 세 번 틀렸던 것만 보면 돼. 알겠죠? 훌륭한 오답노트가 돼. 오답노트 따로 만들지 마. 이 자체가 오답노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다시 필수예제 들어. 이건 약간 응용된 겁니다. 선생님이 다시 풀어줍니다. 필수예제는 풀어줘. 이건 치환해서 푸는 거야 라고 다시 풀어줍니다. 살짝 응용된 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멈춰. 필수예제 딱 풀렸어. 멈춰. 잠깐 멈추고 내가 다시 풀어봐. 풀어보고 이와 유사한 확인 체크가 그 밑에 있어. 또 풀어봐. 그리고 맞았으면 동글뱅이. 그죠? 2번 맞았으면 뭐 동글뱅이. 3번 맞았으면 틀렸으면 그어. 그리고 빠른 체크 해. 그리고 다시 풀어봐. 다시 풀어봐.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틀렸어. 또 틀렸어. 해설지를 봤어. 맞았어. 동글뱅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내 문제를 확인하는 겁니다. 남기라고 이렇게. 여기는 깨끗해야 돼. 그럼 다음에 또 문제 풀 수 있잖아. 이런 문제들. 오답노트가 되는 겁니다. 이건 틀렸어. 또 틀렸어. 또 틀렸어.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봐. 해설지를 봐도 모르겠어. 선생님 해설 강의 봐. 여기까지가 뭐가 됩니까? 개념학습이 되는 겁니다. 필수예제 확인 체크까지가 개념학습이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개념 모든 공식 증명하고 다시 필수예제 확인 체크까지가 개념학습이다. 알겠죠? 선생님이 도와주는 필수예제까지 선생님이 풀어준 것을 내 손으로 다시 풀어봐야 돼. 그 다음에 확인 체크 갖고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개념학습이다. 그리고 끝났어. 확인 체크는 선생님이 따로 찍어놨거든. 틀린 것만 보라고. 그냥 거의 볼 필요 없어. 확인 체크는 거의 안 봤으면 좋겠어. 그냥 필수예제 쭉 풀어보고 선생님의 개념 스킵하지 말고 끝나고 이제 총정리 들어갑니다. 필수가 다 끝났잖아요. 확인 풀었잖아요. 그죠? 그럼 총정리 딱 들어갑니다. 쫓아오십시오. 배웠던 거. 그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정리 쭉. 빈칸 테스트. 불러봐. 맞았어. 불러봐. 맞았어.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안 보고 말을 할 수 있으면 내게 되는 겁니다. 2번 불러봐. A제곱 빼기 B제곱. 그래 네 거야. 외운 거야. 3번 불러봐. 이거 옛날 중학교 때 불러 이렇게 다 맞았어. 4번 불러봐. 이런 식으로 매 시간 선생님 테스트를 들어가. 빈칸 테스트야 이게. 응? 뇌가 긴장된다. 안 보고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 불러봐. 이때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지 이제. 근데 앞에서 계속 연습 문제 필수예제 풀어봤고 확인 체크 풀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공식 다시 여러분 2번, 3번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외울 수가 있다고요. 안 보고 또 테스트 본다고요. 또 외울 수 있다고요. 6번째 불러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2CA 쫙 끝난 거야. 그러면 이거 헷갈리면 아 내가 아직 공식을 못 외우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체킹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테스트 바로 총정리 들어가면 테스트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개념학습입니다. 이걸 외우셔야지. 이거 외우셔야 돼. 응? 곱셈 공식 외우셔야 돼. 선생님 외우기 도와드려. 그리고 마지막에 키포인트. 마지막 필수예제 풀 때 우리가 공통 부분 복잡한 걸 한 문자로 치환한 후 빈칸 테스트. 그다음에 가로가 4가 있어. 그럼 적절히 2개씩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2개 항씩 짝을 지어서 전개합니다. 이렇게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이렇게 다시 총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게 여기 딱 상기가 딱 되는 거야. 됐죠? 외울 수밖에 없죠. 개념이 잡힐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개념학습이에요. 이게 끝났으면 뭐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뒤에 연습 문제하고 실력업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고, 다음 시간에 예고가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곱셈공식의 변형 들어갑니다. 곱셈공식을 알아야 변형을 할 수 있지. 이걸 모르면 변형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은 단계 학습입니다. 반드시 앞부분을 알아야 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숙제는 개념 복습, 곱셈 10개를 다 외워라. 선생님이 도와줬어요. 한 지금 3번, 4번, 5번 반복하게 도와줬습니다. 그럼 거의 다 외워졌을 거야. 그래도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 안 보고 하얀 백지에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싹 써. 하얀 백지에. 알았죠? 하얀 백지에 쫙 써. 다 쓸 수 있으면 통과. 그리고 선생님이 숙제를 냅니다. 이거 다 통과된 학생들 곱셈공식 미션 완료라고 수강표에 다시 쓰라고 합니다. 그럼 수강표에서 쓰십시오. 선생님 나 누구는 곱셈공식 미션 완료했습니다. 숙제 다 했습니다. 쓰십시오. 이렇게 검사 맡으세요. 선생님이 또 검사합니다. 그리고 개념 익히기 필수에서 확인 체크. 여기까지가 개념학습이다. 여기까지가 개념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개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하고 선생님이 마지막 항상 끝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쭉 해서 알았어. 그건 여러분께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 힘입니다. 해봐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매 시간 선생님이 외쳐줍니다. 화이팅! 이렇게 선생님의 그 로고입니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니다. 하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들을 하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세 번째입니다. 연습 실력 유형입니다. 지금까지 개념을 잡았어. 이젠 세 번째 연습 문제, 실력업, 유형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풀어야 될지 풀지 말아야 될지. 보시면 연습 문제 스텝 1이 있겠고 스텝 2가 있습니다. 스텝 1은 여러분들이 풀었으면 이거 맞았고 교육청 기출 틀렸고 맞았고 거의 뭐 한 문제 정도 뭐 그렇게 반복했다라면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맞았고 이거 틀렸고 맞았고 한 스텝 2는 한 반타작 할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빠른 쭉 프리노트에서 풀어서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연습 실력 이 연습 스텝 2까지 풀기를 권장합니다. 풀기를 권장해요. 빠른 진도만 나가서 그냥 개념만 복습하고 쭉 진도를 나가서 다시 나중에 풀겠다? 이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영원히 심한 문제를 못 풉니다. 이렇게 난이도 높은 연습 문제나 실력업 문제를 못 풉니다. 응? 그 개념 잡히지도 않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습 스텝 2까지 푸십시오. 그래서 틀렸으면 나중에 또 빠른 채점을 하십시오. 이거 틀렸네? 그리고 모르겠어. 해설지를 보고 맞았어. 이거는 내가 계산 실수했네? 맞았어. 이것도 틀렸네? 해설지 보고 맞았어. 이거 틀렸네? 해설지 봐도 모르겠어. 또 틀렸네? 이해가 안 돼.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봐. 그리고 이해됐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의 약속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쫙 내가 몇 번 틀렸는지 딱 보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시험 기간에 돌아와서 뭐 합니까? 요런 거. 한 3번 틀린 거. 요 정도만, 요것만 다시 풀어보면 됩니다. 아셨죠?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오케이? 맞았던 건 뭐하러 풀어? 한 2번, 3번 틀렸던 것만 다시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업을 풉니다. 실력업은 이거, 그리고 이제 옆에 생각해 봅시다가 있잖아요. 이거 제일 처음에 이거 지워. 제일 처음에 지우고 풀어라. 이건 지우고 푸십시오. 이걸 보고 풀면 힌트를 얻고 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효과가 떨어져요. 제일 처음에 이거 딱딱 지우고 푸십시오. 그래서 이걸 틀렸어. 틀렸어. 안 풀려. 그래서 빠른 해답을 보기 전에 이 힌트를 봐. 봤더니 이렇게 푸는 거구나. 맞았어. 이렇게. 먼저 안 보고 풀어. 그래야 수학적 사고력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가십시오. 그 다음 마찬가지야. 이거 맞았어. 이거 틀렸어. 이거 틀렸어. 맞았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 한 반타작 하면 여러분 뭐 정상이에요. 너무 많이 틀려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특히 중학교 때 수학 좀 했던 아이들, A등급 맞았던 학생들은 자기가 너무 잘하는 줄 착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오면 난이도가 극악 난이도로 높아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개념원리 이 실력업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청 기출 4점짜리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채점합니다. 틀렸어, 맞았어, 틀려서 해설 보고 맞았어, 틀려서 해설 보고 맞았어. 선생님 해설 강의 이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푼 시간만 확인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 풀었단 말이죠. 그리고 시험 기간이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만 다시 풀어보면 된단 말이죠. 반드시 다시 풀어볼 것. 그러면 한 번 풀었고, 두 번 풀었고, 그 다음에 해설 보고 확인했고, 해설 보고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끄덕거리고 넘어가면 안 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돼. 선생님 해설 강의 보고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끄덕거리고 넘어가면 안 돼. 그 문제를 다시 보고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돼. 이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다시 실수하지 않고 연결성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풀 것. 틀린 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풀 것. 그러면 일단 두 번, 세 번 반복된 거잖아요. 그리고 시험 기간 때 다시 이것만 다시 풀어봐. 그러면 또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무조건 3번 이상 푼 거 되는 겁니다. 한 권의 책을 3번 이상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시키는데 지금 연수문제 실력업이 대단원, 중단원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딱 나가. 여기까지. 쭉 나가. 진도를 나가. 그래서 연습 실력까지 풀어. 여기서 멈춰. 여기서 멈춰. 그리고 틀린 문제는 이렇게 확인을 해. 됐죠? 멈춰서 이 파트까지 뭐 하느냐? RPM. RPM에 자 유형 문제를 푸십시오. 방학 때는. 알겠죠? 단원별로. 이 중단원별로 푸십시오. 알겠습니까? 이게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기본수랑 RPM이 연결이 돼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그 중학교 때 C 미만이야. 생초밥, 아니 수포자야. 그러면 기본수만 여기까지만 풀어. 여기까지 하면 힘들어.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RPM을 풀더라도 교과서 문제 확인하기 그 정도만 푸십시오. 알겠죠? 근데 중위권 이상이야. B 이상이야. 그럼 무조건 이거 다 해야 돼. 이렇게 이거 반복. 다시 이 단원 반복.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3대1 세 권의 책을 한 번만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건 중학교 방식입니다. 내용이 짧고 단원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깊지 않기 때문에 세 권의 책을 한 번만 쭉 풀어도 유형 분석이 돼요. 그냥 고등학교 때는 망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권의 책을 3번 이상 푸셔야 됩니다. 서울대 2,0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0.1% 공신들 8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원리 기본서를 봤다 한다면 무조건 5번 이상 반복했습니다. 몇 번? 5번 이상 반복. 최저 3번 이상 반복하십시오. 이것을 한 번에 3번 반복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RPM 유형서도 저렇게 3번 반복하라 이겁니다. 물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맞았던 거를 다시 풀라는 소리가 아니라 틀렸던 것만 다시 풀고 틀렸던 헷갈리는 개념만 다시 반복하라 이거죠. 이렇게 3번 반복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효과가 훨씬 큽니다. 3대 1이 아니라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 이런 식으로 연습문제, 실력업, RPM의 유형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RPM 유형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서랑 연계가 돼 있어요. 단원도 연계가 돼 있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그리고 쓸데없이 버리는 문제 없어. 막 그 극악무도의 난이도 이런 거 없어. 괜히 뭐 학원 선생님들도 어때요? 그건 숙제로 하지 마. 니들 아직 풀 때 아니야. 라고 버리는 문제가 없어요. 다 그런 문제 싹 다 버렸어. 계산 지랄 같은 문제 없습니다. 싹 다 버렸어. 아주 여러분이 최근에 따끈따끈한 문제만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만 딱딱 고른 게 RPM 이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 핵심 개념 정리가 있습니다. 그때 RPM을 풀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눈으로 훑어요. 이미 기본서에서 3번 훑었잖아. 선생님이 수업 시간 4번 반복시켜 줬잖아. 다시 훑어줍니다. 그럼 다시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다시 기본적인 문제가 또 들어갑니다. 이걸 다시 풀어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어떻게 하냐면 먼저 여기 1-1 있잖아.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요거 딱 나오면 거기에 요 문제를 다시 푸는 겁니다. 수단원별로.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이 있습니다. 개념 정리 쭉 한번 하고 개념을 읽어요. 문제만 풀지 마시고 다시 이거 문제 풉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체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장기기계에 저장되는 거야. 그럼 머릿속에 빠져나가지 않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유형 잡는 겁니다. 각각 이제 유형 케이스별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필수에 여기 대표 문제가 있겠고 거기에 따른 유사 문제도 쭉 있습니다. 쭉쭉 풀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유형업이 있어요. 난이도 높은 문제 쭉쭉 풀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풀고 역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는 지금까지 배웠던 유형들을 전체를 하나로 시험지처럼 그 단원의 문제를 쭉 풉니다. 테스트 보십시오. 알겠죠?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한번 쭉 풀어볼까. 거기에 서술형이 있겠고 실력업이 있습니다. 역시 맞았으면 이거 틀렸으면 긋고 또 틀렸으면 긋고 또 틀렸으면 긋고 해설을 보십시오. 응? 선생님은 이게 여기 또 RPM 전 문제를 또 개념을 위해서 다른 선생님이 또 다 찍어놨습니다. 선생님은 찍진 않았어요. 선생님은 기본서만 싹 다 찍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RPM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파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서술형 주관식 나오고 실력업 문제 풀 수 있지 않겠습니다. 100점을 저지하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또 반복 들어갑니다. 다항식. 그러면 어때요? 요거 다 끝났어. 그럼 RPM 다 끝났어. 그 다음에 기본서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RPM 또 돌아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야. 투자를 해. 그럼 이게 시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빨리 끄다. 초고속으로 진도가 나가. 근데 여기서 잘 안 되잖아요. 계산력이 딸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실수해. 진도가 안 나가요. 그 다음에 이 곱셈공식 인수분해는요. 이 곱셈공식이 역연산이잖아요. 곱셈공식만 외워지면 인수분해는 그냥 스킵이야. 역연산이니까 그냥 외워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야. 하고 그 다음 가고 수학은 단계적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항식이 되잖아요. 1단원이 되잖아요. 그럼 2단원 방정식 부등식은 계산력이 되는 거니까 방정식 부등식만 따로 배우면 돼. 그것만 조금만 더 배우면 돼. 그냥 진도가 쭉쭉 나갑니다. 고등수학 상하가 되잖아요. 그럼 수학원, 수학2, 미적분 진도가 쭉 나갈 수 있어요. 너무너무 쉬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수능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고2, 고3의 성적을 좌우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대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RPM까지 끝났잖아요. 그러면 시험 기간이 쫓아옵니다. 다가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이 모든 개념관을 다 찍어놨어. 고1, 2, 3 전체 학생들한테 대상입니다. 찍어놨어. 그래놓고 이 기본서와 RPM 유형서의 핵심 문제들,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만 핵심 유형만 뽑아가지고 설명을 다시 했습니다. 내신 대비 특강을 들어갑니다. 바로 기적의 내신 대비 시리즈. 수학 상하, 내신 대비, 중간고사, 기말고사, 5시간 끝내기, 6시간 끝내기 아주 짤강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수학원, 내신 가특강, 이렇게 수학2, 확동, 미적분, 기하 다 찍어놨습니다. 그러면 또 반복시켜드립니다. 여기서 문제 풀이만 한 게 아니라 개념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핵심 개념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 내신이 끝났어. 그럼 여러분이 고2, 고3이 되잖아? 그럼 수능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1 때 놀았던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에 꼭 나오는 개념원리, 고등수학, 스피드 개념 총정리 또 2권을 딱 한 열 몇 강, 20강이 안 됩니다. 핵심으로 딱 뽑아서 스피드 총정리를 딱 해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 수능 대비를 해줍니다. 수능에 꼭 나오는 개념원리 수능 수학 상하, 개념원리 수능 수학원, 수학2, 확동, 미적분, 기하 모든 과목을 다시 수능 개념에 맞춰서 이제까지 모든 나왔던 수능 문제를 다 분석했습니다. 맞춰서 개념을 또 잡아줍니다. 수능까지 책임져 줍니다. 알겠죠? 따라오시면 됩니다. 또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문제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선생님의 문제풀이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선생님이 해주는 거고 여러분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 반복하는 방법, 반복학습의 이유. 헤르만 에베르하우스 독일의 뇌과학자죠. 만각곡선이 있죠. 바로 학습 직후는 100% 기억합니다. 10개를 배웠어. 그럼 10가지 기억이 다 납니다. 학습 직후는. 근데 1시간이 지났어. 바로 쉬는 시간이야. 반절이 날아가.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8시간 지나서 집에 가서 잠자기 전이야. 그러면 40% 6개가 날라. 10개 중에 6개가 날라가. 4개밖에 안 남아. 잠을 잤어.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났어. 30% 이하가 기억 가능합니다. 10개에서 7개가 날라가. 3개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학원 다니고 또 학원 다니고 또 학원 다니고 복습하지 않은 학생들은요. 나는 열심히 10가지를 학원에 가르쳐주는데 난 3가지만 얻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지. 백날 학원 다녀봐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적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웠던 그 개념을 바로 복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반드시 복습이 필요하다. 5개 잡아야 되잖아. 복습이 필요하다. 그럼 복습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뭐냐? 그래서 선생님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메타인지 시스템. 메타인지가 뭐죠? 알고 모르고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복습을 하는 이유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에빙하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망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뿐이다. 뭐뿐이다? 반복뿐이다.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말로 설명합니다. 내가 안 보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PT에다가 가려놓잖아. 빈칸을 놓잖아. 그걸 여러분이 말로 설명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학습 시스템은 반복학습 시스템인데 안 보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는 게 모토입니다. 그게 개념이 잡히는 거고 그렇게 개념을 잡고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이 수학 만점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도와드립니다. 메타인지 기적의 7단계 수학 만점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차례 전체 숲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목표 오늘의 배울 목표를 잡아주겠고 세 번째 복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복습을 또 반복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념과 원리 모든 공식들 증명 다 해줍니다. 원리 파악 다 해줍니다. 그리고 필수예저 개념 확인 체크까지가 개념과 원리입니다. 풀어주시겠고 그 다음에 명언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다 힘들잖아. 지금도 벌써 졸고 있어. 시간 30분 지나면 힘들잖아. 근데 선생님이 명언 날려줍니다. 탁 그러면 정리 들어. 동기부여가 확대죠. 그 다음에 총정리 들어갑니다. 배웠던 개념을 총정리 쭉쭉쭉 들어가요. 다시 반복 들어갑니다. 그럼 이 정도 반복 들어가면 뇌에 박혀요. 장기 기억이 저장됩니다. 선생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해고 다음 시간에 이해고하고 숙제를 내주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게끔 숙제를 내줍니다. 확인 체크 풀어라. 연습 문제 실력을 풀어라.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풀어. 그리고 1대 3항. 3대 1이 아니라 몇 대 3? 3대 1이 아니라 몇 대 3? 1대 3 학습법. 3대 1이 아니라 몇 대 3? 1대 3. 한 권의 책을 3번 이상 풀어야 돼. 반복하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수학 만점 맞을 수밖에 없다니까. 이거는 그냥 만점으로 가는 계단이라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 계단 그냥 쫓아오시면 돼요. 알겠죠? 반복학습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내신 대비할 때 또 반복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났어. 2학년이 끝났어. 고등수학 상하가 어렵지? 시간이 오래됐지? 또 반복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수능 대비 또 해줍니다. 또 반복시켜줍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것이 200% 인강 활용하기입니다. 응? 다 끝났습니다. 리뷰입니다. 반복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배웠잖아? 이준섭의 개념을 인강 200% 활용하기. 딱 4단계죠. 첫 번째 뭐라고요? 완강 계획을 써라. 완강 계획을 수강평에 쓰십시오. 그러면 95% 이상 완강 확률이 된다. 쓰지 않으면 5% 미만이다. 흐지부지. 작심삼일 된다. 명심. 그 다음에 개념학습은요. 필수 예제와 확인 체크까지가 푸는 게 개념학습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배웠던 모든 개념들 그리고 공식들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라. 그리고 친구한테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곱셈 공식 네가 10개 아느냐? 이건 이렇게 10가지 이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연습 실력 이것은 반드시 풀어라. 진도 나갈 때 풀어라. 그냥 나중에 푼다고 넘어가지 마라. 도전해라. 그리고 RPM 유형 여기까지 나가라. 무슨 단원별로? 중단원별로. 대단원, 중단원별로 유형, RPM 유형 몇 대 몇? 1대 3 학습해라. 한 권의 책을 3번 이상 반복해라.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반복학습. 망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뿐이다. 그래서 그날 배웠던 내용 그날 복습해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반복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4단계입니다. 됐죠? 자, 오늘 선생님 다 200% 활용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 항상 OT했다 했던 얘기입니다. 모든 강의에. 요 앞머리가 긴 장발입니다.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양 어깨에 긴 날개가 있고 양 끝발에 작은 날개가 있습니다.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천칭저울입니다. 오른손에는 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보면 있는 이게 석상입니다. 바로 이름은 뭐죠? 인간 아니겠죠?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 밑에 있는 글귀를 맞춤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인연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내 앞머리가 긴 이유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혹 알아봤다라면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양어깨와 뒷발축에 크고 작은 날개가 있는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는 기회이다. 바로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왼손에 저울이 있는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함이고 오른손에 꽉 잡고 있는 칼은 옳다고 판단되었을 때
칼같이 주저없이 결단력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선생님의 이 개념원리 인강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수학 만점에 기회가 됨을 확신드리면서 오늘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훈.